자, 그 다음에 뭘 해볼 거냐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텍스트를 아무리 많이 써도, 저는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저는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코드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밑으로 내려가야 옆으로 나와요? 옆으로 나와요. 보이시나요? 참고로 HTML상에서 띄어쓰기랑 엔터는 하나밖에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나는 안녕하세요 쓴 다음에 저는 홍길동 요 사이를 아무리 많이 늘린다 하더라도 몇 개? 딱 한 칸까지밖에 적용이 안 돼요. 보이시나요? 한 칸까지밖에. 여기다가 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띄우고 싶다 해가지고 엔터를 막 한다? 한 칸까지밖에 적용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엔터를 썼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안녕하세요 쓴 다음에 저는 홍길동입니다를 밑으로 내리고 싶지만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태그에는 다양한 태그가 존재하는데 내가 엔터키처럼 즉 안녕하세요 쓴 다음에 그 다음 텍스트를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작동하게 하는 엘리먼트가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면 BR이에요. 자, 참고로 이 BR은 뭐냐면 닫는 태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닫는 태그가 어떻게 했어요? DRB 탭하면 이런 식으로 여는 태그가 있고 닫는 태그가 존재하지만 이 BR은 닫는 태그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없어요. 이거를 닫는 태그 쓴다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에요. BR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들을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셀프 클로징 태그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셀프 클로징 태그를 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셀프예요. 클로징 닫히는 게 알아서 작동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는 태그, 닫는 태그, 그러니까 여는 태그만 존재하는 거죠. 닫는 태그를 딱히 쓰지 않아도 얘는 알아서 자기가 닫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녀석을 뭐라고 한다? 셀프 클로징 태그를 하고 이 BR을 쓰게 되면 아까는 여러분들 저는 홍길동입니다가 밑으로 안 내려왔는데 이제 우측에 렌더링된 화면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밑으로 내려오게끔 만들 수가 있다. 자, BR을 여러분이 한 번 더 쓰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 더 띄워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쓰면 이런 식으로 또 띄워줘요. 그죠? 그러니까 BR을 쓰는 것만큼 이런 식으로 띄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3번 썼으면 당연히 3번 엔터키 누른 거나 비슷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HTML상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텍스트를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텍스트를 썼을 때 띄어쓰기를 많이 쓰고 싶다 해가지고 띄어쓰기를 많이 한다 해가지고 띄어쓰기가 많이 들어가냐? 아니에요. 절대로. 무조건 띄어쓰기는 한 칸까지밖에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띄어쓰기나 엔터키를 여러 개 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띄어쓰기 말고 엔터를 했을 때 쓸 수 있는 태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BR 태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저는 네이버가 좋습니다 라고 그냥 코드를 썼어요. 자,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네이버라는 녀석을 클릭을 했을 때 실제 네이버 웹사이트로 이동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자, 근데 지금 요것만 쓰게 되면 뭔가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텍스트밖에 안 나오니까.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녀석이 있어요. 자, 여기다가 저는 뭐라고 쓸 거냐면 꺽쇠 A 그 다음에 꺽쇠 닫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꺽쇠 열고 이런 식으로 닫는 태그 쓸 거예요. 자, A 엘리먼트, A 태그라는 게 존재하는데 A 태그의 플레임은 앵커 태그라고 합니다. 앵커가 뭐예요? 여러분들 닻을 내리다 뭐 앵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왜 앵커 태그인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 A 태그의 플레임이 앵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HTML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속성 값이라는 게 존재해요. 속성 값.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속성을 부여할 수 있는데 A 엘리먼트라는 거는 내부적으로 어떤 속성을 부여할 수 있냐면 href라는 속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href 쓴 다음에 속성을 쓸 때는 href 쓰시고 는 쓰시고 큰 따옴표 쓰시고 자, 이거 아까 여러분들 테이블 했을 때 보더 쓰고 는 쓰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썼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써줘야 된다. 자, 이걸 뭐라 하냐면 속성명 그 다음에 구분자 그 다음에 속성 값이 요 안쪽에 들어간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네이버를 이제 클릭했을 때 이동되게끔 하고 싶으면 네이버 링크 그러니까 URL을 여기다가 적을 수가 있어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네이버.com
자, 그러면 아까는 이런 식으로 밑줄 한 다음에 뭐 글씨가 파란색으로 안 떴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A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속성이 이런 식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CSS를 이용해서 평범하게 만드는 작업들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천천히 배울 거니까 일단 A 엘리먼트로 감싸져 있는 텍스트의 모양은 이렇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는 아까는 이렇게 마우스 커서라든지 요 손가락 표시가 없었지만 여러분들 href 한 다음에 URL 링크를 걸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손가락 모양이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클릭하면 이동이 될 것 같지만 이동이 안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실제로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클릭했을 때 이동이 되지만 코드펜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바로바로 이동되게끔 하는 걸 막아놨어요. 이런 식으로 이동되는 것도 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보안상의 이유로 막아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를 클릭했을 때 웹사이트에서 새 창, 그러니까 새 브라우저로 열리는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기능을 구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 화면이 떴다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다 컨트롤 시프트 7을 누르면 됩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7이 뭐냐면 재렌더링이에요. 컨트롤 시프트 7 같이 눌러야 됩니다. 뭐 컨트롤 시프트 7 누르라니까 컨트롤 눌렀다가 시프트 눌렀다가 7 이런 식으로 누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단축키 누르라 할 때는 단축키를 같이 누르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가끔씩 보면 자 컨트롤 시프트 7 누르세요 하니까 컨트롤 누르시고 시프트 누르시고 7을 딱 누르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에요. 무슨 던전 앤 파이터 무슨 게임 스킬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지켜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새 창으로 여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A가 가지고 있는, A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가 있냐면 타겟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겟, 구분자, 큰 따옴표, 그 다음에 언더바 블랭크라고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언더바 블랭크. 자, 언더바는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숫자 0 오른쪽에 대시 버튼 있죠? 그거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언더바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네이버를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새 창으로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래서 타겟 블랭크를 써주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새 창 열기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자, 제가 모든 엘리먼트는 셀프 클로징 태그 빼고, 여러분들 참고로 닫는 태그가 없는 녀석들은 디스플레이 개념이 없습니다. 자, 근데 그걸 떠나서 지금 보시면 이 A 엘리먼트도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개념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얘의 디스플레이 기본값은 뭘까요? 맞춰보세요. 자, div 섹션 내부 아티클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뭐라 했죠? 블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아직 A 엘리먼트는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 개념이 뭔지는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죠. 얘는 디스플레이가 뭘까요? 자, 제가 디스플레이 블럭 같은 경우는 한 줄에 어떻게 나온다 했죠? 한 줄에 한 줄씩 다 차지한다 했죠. 근데 얘는 한 줄씩 다 차지하고 있나요? 안 그렇죠. 한 줄에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A에다가 디스플레이를 블럭이라 써볼게요. 자, 블럭이라 쓰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자, 블럭을 줬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 즉 변형이 있다라는 거는 A 엘리먼트가 디스플레이 블럭이다, 블럭이 아니다? 블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인라인 블럭이라 써볼게요. 그러면 인라인 블럭일 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아까 나온 것처럼 나오죠. 자, 인라인 블럭을 지워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죠? 자, 그러면 A 엘리먼트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렇잖아요. 텍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 줄에 하나씩 나오는 것보다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 엘리먼트가 그런 선택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A 엘리먼트는 인라인 블럭이 아니라 인라인이라는 디스플레이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천천히 배워볼 겁니다. 자, 그래서 A 엘리먼트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특정 텍스트를 감쌌을 때 그 텍스트를 선택하면 URL을 걸었을 때 텍스트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